ECB의 통화정책회의가 기대했던 수준으로 끝났고 또 어제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본과 중국보다도 높은 등급이라고 하죠. 간밤 미국의 고용지표도 양호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ECB 통화정책회의에 따른 결과 평가 또 코스피 흐름과 전략에 대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ECB 국채 매입에 대해서는 행동에 나섰다, 약속을 지켰다, 기대에 부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는가 하면 은행 연합 등 중장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또 한 번 시간을 벌었다. 좀 더 강력한 미봉책일 뿐이다. 점점 더 ECB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게 많았습니다. 이 다음 관전 포인트는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이 언제 구제금융을 신청할지 또 이것이 빠르고 순조롭게 잘 진행될지 마련된 해결책이 또 잘 실행되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전략은 스몰캡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핵심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그 시장이 확대됨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윈스테크넷, 인포뱅크, 슈프리마가 꼽혔습니다. 자, 오늘 토마토TV 전문가들의 투자 전략 나우에서 보시죠. 박승용 전문가입니다. 추경 매수 자제, 21선 안착이 관건이다. 서정훈 전문가, 코스닥 매도 강화, 거래소로 종목 이동. 한규수 전문가, 용기가 수익이다. 이젠 주도주 싸움. 정의만 전문가, ECB의 선물, 21선에 대한 저항. 강재현 전문가, 유럽 우려감이 크게 완화됐다. 박한샘 전문가, 오늘 지수는 여기까지, 낙폭과대를 공략하라. 금산 전문가, ECB의 시간 벌기, 밴드 중심선, 안착 기대. 이재호 전문가, 시소 등락을 예상하면서 시장에 접근한다. 자, 21선의 안착과 또 저항이 나타날지 그 21선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고요. 또 종목 접근에 있어서는 벌써 주도주를 찾아야 할 때다. 또 낙폭과대 대형주 위주로 접근해볼 만하다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박한샘 전문가, 정희만 전문가 두 분 연결하겠습니다. 박한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수는 여기까지 갭상승한 이 수준에서 더 이상 상승폭을 늘리지는 못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물론 이제 장중에 한번 잠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는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기관하고 외국인이 정해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외국인들도 선물을 안 사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들도 또 선물을 안 사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오전장은 일단 종가상으로는 뭐 물론 급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오전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점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그렇게 보여져요. 이제 문제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종목별로 승부를 봐야 돼. 어떤 종목을 지수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지금 이게 추세가 이제 단발성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담을 종목은 좀 담고 포트를 조정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상됩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장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유동성 기대에 대한 장세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봐도 괜찮은 건지 ECB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대형주 위주로 지금 접근해도 늦지가 않은 건지 이 두 가지 궁금증 풀어주시죠. 이제 그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약간 좀 먼저 앵커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이슈를 보는 거는 저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목에 대한 부분은 공통점이 있어요. 시장에 대한 접근을 지금 22 이슈로 이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슈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다르죠. 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2년 만에 최고가 갱신이 다시 나왔어요. 연중 최고가도 나왔지만 다우존스 지수, 스탠드포어 지수도 장중 최고가는 아니지만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즉 미국 시장이 유럽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도 1920, 1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한국이 처한 국면은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다음 주 선물 만기지 않습니까? 네. 프로그램으로 주식을 매도를 쳐가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이 27,000개의 손실을 입은 상황입니다. 지금 1900 이상이기 때문에 요거를 손절을 한번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2, 3일 정도 벌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가 현금 높으신 분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손절하는 그 기회에 현금 높으신 분은 주식을 매수하는 기회로 이렇게 좀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것이 핵심 포커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손절이 나오는지 이 수급도 잘 지켜봐야지 또 대형주를 위한 전략을 잘 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그럼 오늘장 네. 만약에 손절이 안 나온다면 네. 시장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에 못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나스닥 지수나 다우가 워낙 강하게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지수는 살짝 미룰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매도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선물을 손절을 한번 매수로 해줘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대형주 오늘장에는 접근하기 곤란합니까? 아니면 오늘장에도 접근할 만한 쪽이 있는 건가요? 대형주 중에서도 오늘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보니까 뭐 널린 것 같습니다. 2% 3% 올라간 주식이라 해도 저는 지금 뭐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0% 20%씩 빠지고 나서 겨우 5% 올라간 거거든요. 오늘 단일만 놓고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장만 추세로 전환되고 외국인들이 선물만 손절을 해준다면 현재 우리나라 지수는 2000포인트에 사실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에 비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은 여러분들이 조금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서 못 산다든가 전혀 그런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문제는 이제 어제 손절했는데 오늘 다시 주워 담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어제 손절했든 아니면 한 달 전에 현금을 갖고 계셨던 분이든 저는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느냐?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건설주 흐름이 향후의 어떤 연속성이나 그런 거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주 그리고 은행주 그런 순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한샘 전문가, 지수는 조건이 붙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만기 전까지의 손절이 나온다면은 지수는 또 이 이상의 상승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접근할 만한 대형주로는 트로이카 쪽이죠. 건설과 은행, 또 그동안 부진해서 또 애 많이 썩이셨죠. 화학주 쪽을 위주로 해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4년여 넘게 만에 최고치, 리먼 쇼크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우리 증시는 그에 비해서 부진하죠. 자,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의만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만입니다. 네, ECB가 선물을 줬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21선에 대한 단기 저항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일단 ECB가 지금 큰 선물을 줬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환호하는 부분은 결국 ECB가 좀 큰 선물을 줬다는 부분인데 결국 ECB가 선순위를 포기했다라는 점이죠. 결국 그 국채 매입 프로그램 할 때 선순위를 포기함으로써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들 이런 위험 국가들의 어떤 위험 프리미엄이 좀 일정 부분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의 호재로 좀 받아들였고요. 또 하나 이 호재로 받아들였던 부분은 드라기 총재가 7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죠. 유로존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런 부분이 독일 중앙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국채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는 부분에서 시장의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런 호재를 희석할 만한 요인이 많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 첫 번째로 보면은 조건부 매입입니다. 결국 그 위험 국가의 요구가 있을 때만 매입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런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불태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부분인데 결국 향후의 유동성 증가를 좀 제한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어떤 호재의 어떤 연속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미국이 오늘 고용 지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3차 양적 완화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ADP의 8월 민간 고용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떤 수치를 발표했어요. 20만 1000건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3차 양적 완화의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좀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1선에 대한 저항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현재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1선 저항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어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장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던 분들, 납폭과들을 이용해서 접근을 이미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장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일단 단기적인 부분, 아주 그냥 좁은 분위기로 본다라면 뭐 매도 후에 재접근 강요하지만 추가적인 하락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어떤 글로벌의 어떤 중앙은행의 어떤 이 중앙은행 정책들이 글로벌 정책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기대하는 요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굳이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큰 틀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어떤 차익 실현보다는 오히려 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한번 1950선 이상까지도 한번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오히려 비중 축소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 가능한 영역은 어느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현재 강에서는 121선인 1900선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1900선 이하에서는 지속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업종이요? 그러니까 지금 업종으로 본다라면 화학이나 자동차 쪽으로 좀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결국 경기 민간주 쪽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향후에 어떤 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학주 중심의 접근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주도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결국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 해소 측면에서 본다라면 화학, 자동차 그리고 경기 민간주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의만 전문가, 단기적으로 코스피는 21선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분간 제한된 박스권, 하단도 제한이 되는 제한된 박스권의 흐름을 예상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1950포인트 재돌파 시도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1900선 부근에서 화학과 자동차주 같은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늘리자는 전략이었습니다.